인권과 예술전 개막식 11월 4일 무등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과 예술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장애예술인연합회 전장황 회장의 발표를 들어봅니다. 장애예술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예술이면 뭐지? 장애예술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법적인 지위를 우리가 이제 득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장애예술인이라는 법적 지위와 함께 그리고 장애예술인 지원법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부속 법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K-에이블 아트가 세계적인 발판을 처음으로 메고 가는 그런 원년이 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장애예술인협회는 이번에 장애예술 아이블 아트 위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예술의 어떤 명목을 보여준, 그래서 빛부걸 광주가 이제는 K-에이블 아트의 시발점이 되는, 그리고 그러한 도시가 되는 원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예술, 왜 장애 예술이냐, 이런 말들을 참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장애 예술론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랄지 어떤 그러한 견해들을 서로가 좀 많이 우리가 토론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시청에서 심포지엄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진 분들은 과연 장애 예술에 대한 접근적인 어떤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념적인 분석으로 쳐서 얘기하자면은 그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불행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과 어떤 혐오의 확대, 재생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투사적인 혐오나 파괴적인 어떤 보복 욕구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은 싫다. 그런데 무조건 싫다. 왜? 옆에서 싫어하고 이웃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한다는 어떤 투사적인 형태로 투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누스바움은 말하기를 이것은 예술로 풀 수가 있다. 예술의 어떤 부분으로 치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장애 예술인들과 그리고 항상 저는 같이 우리 비장애 예술인들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 병리학적인 혐오와 차별을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 장애인 예술가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안에서 장애 비장애의 현상을 인류애적인 포용과 융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장애 예술인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접근에서 보면 사회가 굉장히 고도할수록 아주 다양함이 심화되는데 그 다양성을 예술을 통해서 어떤 인류애적인 통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우리들의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학자 파블리나 체르네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이니까 4차 산업에서 지금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늘어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로 뽑았는데,
하나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일자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 돌봄 서비스. 문화예술의 사업이 한 가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돌봄 서비스가 아마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게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장애 예술인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장애에 필요하고 그리고 예술인은 우리 또 장애 예술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이 장애 예술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애 예술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욕구 충족이 다 되고 있죠. 지금은 비록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장애 예술이라는 문화활동 법률은 사실은 세계 최초예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몇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이제 장애 예술의 창작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법령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장애 예술인 공공 쿼터제 이 부분은 참 몇 년 전부터 제가 굉장히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마 이번 법령에 담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면 장애 예술인의 고용 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도 해야겠지만 지금 법령으로 이미 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과 힘을 합해서 한다면은 우리 장애 예술이 내년부터 더욱더 큰 힘을 얻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장애 예술인들이 직업적인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장애 예술인이 운영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잘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장애인 예술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장애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일반 예술과 반드시 같이 공동체를 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은 창작자로서 서로 포용되고 통섭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은 정말로 이 땅에 장애 비장애가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새롭게 재탄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나오신 발제자들 분이나 지금 계시는 우리 작가님들이 아마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잠깐 나오신 분 중에 우리 김홍석 처장님께서 아마 이러한 지금 이 문화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시작하는 장애 예술에 대한 토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분석을 지금 사례 분석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실태조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를 빼고는 광주하고 부산이 유일하게 지방에서는 그나마 장애 예술이 굉장히 부각되고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는 더욱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수 교수님 잠깐 소개하자면은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음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대 중국의 해박한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냥 한국에 있지 않고 한 20-30년간을 중국 본토에서 사마천 사기를 연구했던 분이신데 사마천 사기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분이신데 제가 그럼 고대에도 장애인이 있을 터인데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예술을 부르짖고 정치에서 성공했는지 좀 연구해 달라고 해서 오늘 짧은 시간, 아마 1시간, 2시간 강의인데 짧은 시간이라도 아마 말씀을 해주신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 장애인 운동, 광주 장애인 운동의 그 산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해 주신 우리 김용목 대표님, 우리 김용목 대표님이 바라보는 장애 예술과는 과연 무엇일까? 사회운동학적에서 바라보는 장애 예술은 무엇일까?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모셔서 한번 말씀 들어보시려고 이게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버클리 대학 출신의 우리 강상수 스카이브리지 재즈 대표 또 보면서 저는 굉장히 삶의 치열함에 대한 그 숙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나름대로는 참 세상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또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하면서도 같이 나누자 예술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건 아니라 장애 예술인들이 좀 놀 수 있고 이렇게 장애 예술인들이 마음껏 좋은 곳에서 저는 전시도 그냥 이 좋은 조건 아니면 절대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도 진짜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좋은 자리에서 좀 이렇게 공연을 하게 해야겠다 해서 하나를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상수 대표 얘기 들어보면 참으로 장애인 예술하는 그 한 사람의 이 말하자면 밴드 대표로서 어려움을 세상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장수영 시인은 정말로 초중증 장애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고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고 그리고 시인이고 그리고 장애인 활동가예요. 몸을 가누기도 어렵고 말을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어떤 것은 어떤 세상의 풍경을 여러분이 보는 풍경하고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본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페이퍼를 해서 어제 저녁에 정리해서 지금 했는데 아마 우리 장수영 시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글을 잘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좀 마인드가 비슷한 분이 우리 노여정 대표예요. 저하고 마인드가 참 비슷하고 미술학원 하면서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하시는 아주 말하자면 사회의 선도적이고 사회의 지도자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존경받는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장애 예술인 선도적인 삶을 사는 장애 예술인 여성으로서의 어떤 장애 예술인 얘기를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제 얘기가 좀 길었지만은 지금부터 우리 김홍석 우리 사무처장님부터 시작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